네,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이 15시간여 동안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어제 새벽에 귀가를 했습니다. 한진그룹의 새로운 범죄 의혹까지 드러난 가운데 검찰이 이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그러니까 정말 한 가정이 이렇게 많이 조사를 받는가, 포털라인에 쓰는가 이게 굉장히 좀 새로운데요. 조양호 회장이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게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게 500억 정도 납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다른 의혹이 있잖아요. 어떤 혐의가 있는 겁니까? 일단 상속세 부분은 선대인 조주근 회장이 돌아가셨을 당시 2002년경에 세금을 이제 6개월 이내에는 정리를 한 다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유럽 쪽을 중심으로 있었던 동산이라든가 자산들에 대한 정리가 누락이 돼서 그게 이제 조양호 회장이 혼자 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500억 규모가 되는데 500억에서 뭐 더 이상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조양호 회장의 남매들이 다 같이 내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다만 2016년경에 대한항공청에서 그걸 뒤늦게 정리를 해서 납부를 이미 한 상태이긴 하고 또 그거는 2002년에 벌어졌던 일이라서 공소시효가 지났던 그런 문제도 있어서 과연 이것까지 어떤 처벌 가능성이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게 오히려 중론인 것 같은데 내긴 냈습니까? 예, 냈습니다. 2016년에 좀 뒤늦게 내서 그게 왜 그렇게 늦게 처리가 됐는지가 조금 이상하고 아니면 늦게 내는 과정에서 또 별개의 문제가 또 불거질 수는 있겠죠. 다만 현재로서는 이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이고요. 횡령이나 배임 부분에 있어서는 흔히들 이제 대기업과 관련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있지 않습니까? 특정 회사에게 대한항공의 식자재를 납품하는 데 있어서 고정적으로 거래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업체가 친인척이 운영하는 거여서 사실상 조금 더 높은 금액에 대한항공은 손해를 보면서도 그 회사에 계속 이익을 줬다라면 이게 회사에 대한 배임 같은 것이 될 수 있고 또 나중에 그 중간에서 회사 돈이 다른 데로 제3자에게 건너가는 일이 있으면 횡령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중소기업 같은 데서 자금을 받으면서 납품을 받으면서 이른바 통행세를 물려서 더 비싼 돈으로 만약에 납품을 하게 만들고 중간에 그 돈을 누군가가 뺐다면 이것도 이제 회사에 손을 끼쳤기 때문에 배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일감 몰아주기는 그 기내식도 포함되고 일감 몰아주기는 기내식이 포함됩니다. 기내식 같은 경우가 뭐 지금 검찰에서 보고 있기로는 이명희 씨의 아마 동생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조양호 회장의 아들, 딸들 조현민이나 조효하나 그 전 부사장과도 연관이 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들이 좀 있죠. 앞서 세 모녀에게도 구속영장이 계속 청구가 됐지만 법 문턱을 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번엔 좀 넘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이제 받고 있는 혐의 사실이 좀 다르긴 합니다. 이게 뭐 만약에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가 맞다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 적용 자체가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는 아주 무거운 혐의라서 검찰이 되게 이제 회계 장부 같은 걸 봐서 다른 어떤 폭행이나 이런 것들은 증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이 경제범죄 수사는 그동안의 거래 내역들이 다 확보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에 만약에 조양호 회장이라든가 변호인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라면 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피할 정도의 범죄 혐의인 것이죠. 다만 알려지기로는 조양호 회장이 15시간가량 조사를 받으면서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 부인했던 내역이 정말 나는 모르는데 회사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건지 아니면 그런 일이 없다는 건지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텐데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 회계장부상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조양호 회장 본인이 몰랐다면 그럼 또 누군가는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수사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그런 부분을 아마 검찰이 고민할 겁니다.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조양호 회장의 가족의 얼굴을 너무 많이 보니까 이제 거의 지칠 정도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 약국과 관련된 뭐 약사 변호가 없는데 약국을 운영했다, 뭐 사무장 약국이다. 이게 뭡니까, 내용이? 일단 조양호 대한항공 한진그룹 소유의 건물 병원 앞쪽에 이제 그 약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인하대 쪽에 있는 거죠. 바로 그쪽 인하대 쪽에 있는 병원에 있는데 근데 그 약국 한 곳이 한 18년 정도 변함없이 영업을 하고 있고 거기 많은 약국들 중에서도 좀 영업이 잘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난 한 18년 동안에 그 국민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청구한 것만 해도 한 1,000억 원대에 이른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그 약국이 조양호 회장이 사실상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좀 임대료 같은 것도 변경도 없이 운영을 한 것이냐. 이게 이번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겁니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나왔다라고 일부 언론에서 지금 보도를 한 것인데
사실 좀 고개가 갸웃거려지긴 합니다. 네. 이게 뭐 저희 같은 일반적인 어떤 사람의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네. 뭐 18년 동안 1,000억이면 어마어마하지만 예. 사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재벌 총수 아닙니까? 이런 일에 관여를 했을까 하는 게 거기서부터 고개가 갸웃거려지기도 하고 있고 일단 한진그룹 쪽에서는 정석기업이라고 해서 이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예. 기업 소유이고 정상적으로 임대를 해준 것이지 절대 이것이 어떤 면허가 없는 사무장 약국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네.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혐의를 받게 되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네. 개설할 수는 없죠. 이제 면대 약국, 면허 대여 약국이라고 주로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런 약국들이 가끔 적발이 됩니다. 특히 그 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안처럼 대학병원 같은 대형 병원 앞에 있는 약국들 같은 경우 워낙 그곳에 영업이 잘 되기 예. 때문에 이권도 많이 주고받고 실제로는 약사가 운영하지 않으면서 다른 약사의 정상적인 면허만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형사처벌했을 때 이거 단독으로는 거의 집행유예나 아니면 그동안에 부정한 이익을 얻은 게 있으면 그 부분을 추징하고 벌금을 매기는 정도이긴 합니다. 근데 예. 사실이라면 이게 형사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글쎄요, 그 세계적인 가십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더 이렇게 욕심이 글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여부가 아직은 아니라고 예, 하고 있으니까 혐의니까요, 저도 사실 예. 아니기를 빌 네네. 정도의 네. 심정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딸로 가보겠습니다. 네. 예, 조현민 그 전 전무죠. 미국인입니다. 국적이요. 네. 예, 근데 불법 등기사로 진해에 재직한 상황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어제 그 조사 결과 발표를 했는데 처분을 좀 미뤘습니다. 왜 그런 네. 걸까요? 일단 말씀하신 부분이 그 에밀리 조라는 미국인이죠. 조현민 전 전무가. 그런데 항공법상 공익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사업이죠. 예. 운항 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는 등기사 자격을 주어서는 안 되는데 6년 동안이나 그렇게 기재가 돼 있었던 거죠. 이게 혹시라도 면허 취소가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냐라고 검토를 해봤는데 아마도 이 국토부에서 한 3군데가량 대한민국의 그 대형 본부업인에 의뢰를 했는데 의견이 좀 엇갈렸던 모양입니다. 예. 이게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렇게 좀 모호한 상황에서는 만약에 행정처분으로 덜컥 면허 취소를 했는데 이 행정소송 쟁송으로 갔었을 경우에 이 국토부의 처분이 잘못됐다라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보다 신중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인이라든가 아니면 진해어 담당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또 청문과 관련돼서 자문위원회들의 어떤 의견들 같은 것도 들어본 이후에 결정을 하기로 그렇게 좀 미뤘습니다. 아직 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다른 것도 있지만 지금 진해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임직원 포함이 한 1,900명 가량 많죠. 예. 되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 대한항공도 그렇고 진해어도 됐고 오너 일가의 이른바 갑질이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의 갑질 때문에 이 선량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던 분들의 일자리를 잃는다는 네. 것도 있어서는 안 된 일이기 때문에 예. 신중할 필요는 있고 설령 저는 뭐 취소 쪽으로 자닥을 잡더라도 그 취소하기 전에 그러면 그런 어떤 승계가 그분들의 일자리의 승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의 대책을 마련을 하고 이런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종 결정 나기까지 한 수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의 청문 절차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이게 청문 절차라는 게 특별하게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예. 행정처분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문은 누구와 한다는 뭐 겁니까? 청문이 당장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관계인들 예.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도 주고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청문 그들의 얘기 절차죠. 듣는 자리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가운데 국토부와 관련해서 좀 여론을 의식해서 무리하게 처분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연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사정기관이 거의 총동원되다시피 해서 네.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도 있었고 또 행정적으로도 이곳이 국토부가 그런 처분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다시피 뭔가 잘못된 일이 있었던 건 맞죠. 네. 잘못된 일이 있는데 그거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 때문에 신중하게 미리 좀 검토를 하고 나서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앞서서 뭐 이런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이 바깥으로 발표가 되는 바람에 여론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감정적인 부분을 많이 이렇게 국민 혹시라도 여론이 감정적으로 일시 흔들릴 수도 있더라도 예.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부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이게 네. 몰카 범죄는 뭐 정말
단속을 해도 계속해서 빈틈을 노리고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철인데 이제 네. 경찰이 휴양지 뭐 80곳 정도에서 여름 경찰 관서를 운영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도 운영했는데 뭐 단속은 되지 않았다면서요. 그 실제 적발된 실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도 운영하는 게 별 의미 없는 게 아니야라는 또 그런 회의론도 나올 수가 있는데 네. 또 거꾸로 뒤집으면 저렇게 여름 경찰관서를 운영하고 단속팀을 운영을 그래서 단속이 하니까 안 됐으니까. 그래서 단속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예. 쉽게 나서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이른바 몰카 범죄에 적발된 걸 보면요. 굳이 여름철, 겨울철 뭐 이런 걸 따지질 맞아요. 않습니다. 예. 그거 쭉 일정한 어떤 양상을 보이는데 다만 피서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옷 갈아입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임시시설로 만들어진 곳들도 많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비단 몰카뿐만이 아니라도 혹시 모를 불미의 사고가 있기 때문에 경찰은 우리 크게 역할을 두 가지로 나누죠. 예방적인 행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찰이 있고 사후에 처리하는 사건 수사라는 범죄 처리를 하는 경찰이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어떤 전담팀을 설치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저는 그렇죠, 봅니다. 예. 네, 근데 또 현장에선 좀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게 인력이 얼마만큼 늘려야지 이걸 막을 수 있을지 그러게요.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그쵸. 저도 남성이지만 왜 이런 범죄들이 끊이질 않는지 그리고 이른바 이제 기술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발전을 하면서 그 잡아내는 부분들이 너무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죠. 몰래카메라로 불리는 것들의 종류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구하기도 쉽고 그래서 뭐 유관 부처에서는 이걸 등록제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매번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끊임없이 계도도 하는 동시에 뭐 어느 정도의 방비책을 만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그 기술이 발전하는 건 못지않게 막아내는 기술도 또 발전을 시키는 것도 그러니까요. 필요하겠죠. 예.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다시 조금만 돌아가서 조양호 회장의 구속영장은 청구가 되겠죠? 그런데 그게 뭐 받아들여질까요? 어떨까요? 검찰이 이번엔 굉장히 신중할 겁니다. 뭐 예. 경찰에서 신청했다 검찰에 기각했던 사례도 있고 네. 검찰에서도 청구를 법원으로 했다가 또 두 차례나 뭐 기각이 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혐의 사실이 무겁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사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도 맞습니다. 사람을 아무리 뭐 죄감이 있다고 할지라도 덜컥 누구에게나 그냥 무거운 죄를 그냥 기소할 수 있는 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신감을 가지고 그동안 주변 어떤 오남의 전부를 상습세 관련해서 수사를 했을 만큼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전면적인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 봐서는 청구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